초등학교 수학의 정체성, 초등수학의 정체성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초등수학의 정체성으로서 세 가지 특징을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 둘째, 엄밀하지 않을 수 있다. 셋째, 연역적이지 않을 수 있다. 이 세 가지를 초등수학의 정체성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는 초등학교 정체성을 이러한 특징을 보여주는 예를 교과서를 통해서 살펴보았는데 그 첫 번째 예로 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원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그 역시 정확하지도 않고 엄밀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더 다른 예를 제시하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다각형, 다음에 각기둥, 삼각형 또는 사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을 초등학교 수학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지도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초등학교, 특히 초등학교에서 다루는 수학, 초등수학의 정체성을 좀 더 명확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초등수학의 정체성, 정확하지도 엄밀하기도 또 연역적이지도 않을 수 있다라는 이 가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그런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다른 예, 각기둥과 각부를 살펴보면서 초등수학의 정체성을 예를 하나씩 더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기둥과 각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학교 수학이 아닌 학문 수학에서는 각기둥과 각부는 크게 직각기둥, 각기둥 예로 살펴볼게요. 직각기둥과 빗각기둥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각기둥이라 하면 직각기둥과 빗각기둥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각기둥이라는 정의에 포함되는 각각의 이런 예들을 우리는 외연이라고 합니다. 외연. 그런데 이 아래 그림 보시면은 이게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에 실린 각기둥의 정의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각기둥은 밑면의 모양에 따라 삼각기둥, 사각기둥, 오각기둥이라고 합니다. 어때요? 초등수학에서는 빗각기둥은 다루지 않고 오로지 직각기둥만을 다루고 있죠? 직각기둥. 그런데 이런 교과서를 쓴 저자들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초등학교에서는 각기둥의 외연을 직각기둥으로만 제한하고 한정했을까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이유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각기둥은 직각기둥, 빗각기둥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초등에서는 직각기둥을 각기둥으로 정의를 한다. 그 까닭을 살펴보면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들에게 일단 빗각기둥은 친숙하지 않았거든. 우리가 당연한 거 아니냐, 친숙하지 않다라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데, 학생들, 이게 초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학생들에게 친숙한 소재, 친숙한 이야기, 친숙한 맥락을 수업의 소재로 사용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교수학적 전략입니다. 다시 말해서 초등학생들의 일상생활, 실생활 경험과 밀접해야 한다는 거죠. 그들이 볼 수 있고 그들이 문화이며 그들이 공유할 수 있는 소재를 이용해 수업을 이끌어 가야 한다겠죠. 근데 빗각기둥은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실제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당연스럽게 여기는 친숙하다는 표현이
그 이유가 하나 되겠습니다. 직각기둥의 경우는 상자와 같은 구체적인 물리적인 예를 찾을 수 있지만 빗각기둥은 그렇지 못하다. 두 번째 이유는 직각기둥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학습에서는 전개도를 학습합니다. 직각기둥은 상자를 내일 전개도 공부할 테니까 집에서 직각기둥 모양의 상자 하나 가져와라 그래요. 그러면 상자를 열어보면서 직각기둥의 구조, 즉 변이 무엇이고, 아니 모서리가 몇 개고, 꼭점이 무엇이고 몇 개이고, 서로 평행인 모서리는 무엇이고, 평행인 면은 무엇이고, 이런 구조를 알아보기 위해서 집에 있는 상자를 이렇게 분해해 보면 파악할 수 있겠죠. 빗각기둥은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전개도를 가르칠 수 있으나 초등학교의 발달 수준, 그들에게 느끼는 친숙함에서 빗각기둥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초등수학에서는 각기둥이라 하면 직각기둥과 빗각기둥 이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 전자인 각기둥으로만 한정하고 제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빗각기둥은 초등학생들에게 의미 있게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습 수준을 고려하여 직각기둥으로 한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 어때요? 이러한 정의가 정확합니까? 일단 정확하지가 않죠. 빗각기둥이 엄밀합니까? 엄밀하지가 않죠. 그래서 정확하지도 엄밀하지도 않는 초등수학의 정체성의 하나의 예가 바로 이 기둥의 정의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세 번째 예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예는 다각형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에서 다각형을 다룹니다. 그것도 4학년 2학기에서 다각형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다각형을 교과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교과서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4학년 여기 보시면은 4학년 2학기 6단원 다각형 교과서 118쪽 119쪽 내용입니다. 자, 다각형을 알아볼까요? 공부할 문제가 제시되어 있죠. 자, 과학관 건물의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도형들의 특징을 알아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학관에 관찰했나 보죠. 자, 과학관 이런 것도 이렇게 점선이 따라 있으니까 점선을 따라 학생들이 그려보겠죠. 그려본 다음에 분류를 해보죠. 선분으로만 둘러싸인 도형, 곡선으로만 둘러싸인 도형 분류를 해봅니다. 그래서 선분으로만 둘러싸인 도형을 무엇이라고 부르면 좋을지 이야기해 보세요. 그래요. 그래서 학생들은 이렇게 정의를 하겠죠. 선분으로만 둘러싸인 도형을 다각형이라고 한다. 그렇죠. 그래서 다각형을 이렇게 그려보고 다각형의 예와 예 아닌 것을 찾아봄으로써 다각형의 정의를 좀 더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각형의 정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도형, 여러분 선분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 가시나요? 선분으로 둘러싸여 있단 말이 무슨 말이죠? 선분으로 둘러싸여 있다. 일단은 그 정의가 엄밀하지가 않죠. 엄밀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둘러싸이라는 표현이 매우 중의적이죠. 중의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각형의 정의 방식에 대해서 방식을 살펴봄으로써 초등학교 수학의 정체성을 한편 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시 그러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둘러싸인이라는 표현의 중의성을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삼각형을 예로 들어보면 둘러싸여 있다는 말이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삼각형이 있으면은 이같이 내부를 포함하지 않는 거라죠. 내부를 포함하지 않다는 것은 삼각형을 정의할 때 이 컷 프레임, 바운더리 요거 자체만을 삼각형으로 보자는 거죠. 근데 또 둘러싸여 있다는 표현은 내부를 포함한다. 이 경계, 이 바운더리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의 내부까지를 모두 다각형으로 정의하자는 거죠. 그런데 학문수학, 기성수학의 입장에서는 내부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관점과 내부를 포함한다는 이 두 가지 해석 중에서 학문수학의 관점으로는 무엇이 옳을까요? 그래요. 여기 써놨지만은 기성수학의 입장에서는 다각형은 내부를 포함하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게 옳다는 거지, 이것이. 그러나 초등학교에서는 두 가지를 모두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학문수학의 관점에서는 다각형이라면 내부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을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말이 좀 이상하네요. 내부를 포함하지 않는 것만을 다각형이라고 해요. 그런데 초등학교에서는 이 두 가지 모두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Why?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삼각형을 만들어 보고, 그렇죠? 관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아이들이 가장 흔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료가 색종이죠. 네,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아이들이 색종이를 이렇게 오려서 삼각형을 공부를 합니다. 그럼 색종이는 어때요? 얘들아 색종이가 있는데 요 내부는 포함하지 않는 거야? 요 테두리만 말하는 거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아이들이 이렇게 직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부를 포함하는 것까지도, 내부를 포함하는 의미까지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엄밀한 기성수학 입장에서는 이러한 정의는 오류죠. 잘못된 것이죠. 자, 그래서 선분을만 둘러싸인과 관련된 논의를 해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 다각형과 관련된 두 번째 논의. 자, 바로 까닭에 대해서는 이야기해봤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기가 조금 조심스럽게 합니다만 한번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네. 여기 보시면은 혼용한 사용 까닭이 이렇게 제가 했습니다. 삼각형을 세 선분으로 둘러싸이는 내부를 포함하지 않으며 단지 이러한 선분 자체만을 설명하는 것 자체가 결코 쉽지 않다는 거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더 중요한 거는 밑에 정의가 되겠습니다. 밑에 뭐라고 쓰였냐면요. 잘 안 보이네요, 여러분이. 우선 확대를 한번 해보고 그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을 다 해야겠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삼각형을 포함하는 다각형은 어떤 물리적인 실체가 아니라 관념적인 실제이다 라고 써놨어요. 이 관념을 학생들에게 가시화하는 데는 내부를, 오른쪽이라고 해서 내부를 포함한 거예요.
내부를 포함한 삼각형이 더 적합하다는 거죠. 색종이를 오려서 이게 삼각형이라고 말하는 게 더 적합하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접거나 자르는 것이 가능하다. 결국 학생들이 삼각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하고 조금 한번 알아볼게요. 이렇게 물리적 세계라는 표현과 관념적 세계라는 표현이 있는데, 물리적 세계는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우리가 실제적인 경험이 가능한 세계가 물리적 세계입니다. 삼각형 물리적 세계죠. 이렇게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세계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자르고 오르고 붙이고 본뜨기, 이런 물리적인 경험을 해봄으로써 우리 이런 것들을 뭐라고 정의하죠? 삼각형이라고 정의하죠. 삼각형. 그러면은 앞으로 이 삼각형을 이렇게 정의했으니까 얘도 삼각형, 얘도 삼각형, 이 모든 것들은 다 삼각형이죠.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 뇌 속에는 삼각형이라는 이미지와 함께 삼각형이라는 소위 개념이 머릿속에 저장된다는 거지. 그런데 한편 생각해보면은 이 물리적 세계에 있는 각각의 대상들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행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나야 나. 이게 나야 나. 나는 얘들하고 다 다르죠. 근데 나도 삼각형이고 얘도 삼각형이고 다 삼각형이래. 내 입장에서는 좀 서운하겠죠. 쉽게 표현해서 서운하겠죠. 왜냐면 나는 얘들하고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 다 삼각형이래, 인간들이. 내 입장에서는 서운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관념이 형성된 후로 세상에 이렇게 생긴 건 다 삼각형이, 다 똑같이 우리는 이렇게 범주화 해버리죠. 그런데 내 머릿속에 있는 삼각형은 물리적 세계에 있는 구체적인 각각의 것들은 아니죠. 세상에 있는 모든 삼각형을 그냥 삼각형이라는 이 낱말에 다 집약시켜 버리잖아요. 축약시켜 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관념적 세계에 있는 삼각형이라는 이 관념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색종이를 오린 내부를 포함한 게 좋을까요? 내부를 포함하지 않는 바운더리만 있는 삼각형이 좋을까요? 후자죠. 또 그렇게 하는 게 아이들의 발달 수준에도 더 적합하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다음 두 번째, 이제 다각형을 또 보시겠습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계속 흘러가고 있으니까요. 조금 속도를 빠르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다각형도 크게 볼록다각형과 오목다각형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초등학교에서는요, 오목을 다룰까요? 다루지 않을까요? 다루지 않습니다. 오로지 볼록다각형만 다뤄요. 이거 사각형이죠? 사각형. 이것도 사각형이잖아요. 변이 4개, 꼭지점 4개니까. 그런데 교과서 저자들 이 사실을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록다각형만 다뤄요. 왜 그럴까요? 왜? 제가 추측해 보건데, 이걸 각각을 외연이라고 그랬죠? 다각형의 범주에 포함되는 각각의 사례들을 외연이라고 그랬습니다. 외연. 이렇게 다각형의 외연을 볼록으로만 한정한 까닭은 5학년에서 대각선을 지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대각선. 자, 대각선, 다각형에서 선분 기역 디귿, 선분과 같이 서로 이웃하지 않는 두 꼭지점을 이은 선분을 대각선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건 볼록다각형에서 대각선은 모두 도형의 내부에 존재하고 있죠. 그렇죠. 내부에 존재해요. 그러면 이 오목다각형의 대각선 한번 그려봅시다. 이거 대각선이죠, 하나. 이 대각선은 어디 존재해요? 도형의 외부에 존재해버리죠. 외부에. 그렇죠? 그래서 도형의 내부에, 대각선이 도형의 내부에만 있는 이 볼록다각형과 외부에도 있을 수 있는 오목다각형,
모두 다룬다면, 물론 여기서 이제 사각형이라는 정의 자체도 어렵겠지만 대각선을 지도하는데도 혼선을 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각형의 외연을 볼록으로만 한정하고 볼록다각형을 이용해서 대각선을 지도하고 있다고 보십니다. 이건 매우 의도적이죠. 따라서 이러한 의도적으로 외연을 축소한 이유는, 그렇죠? 학생들에게 좀 더 그들의 발달 수준, 그들의 인지 수준에 적합한 내용을 제시하기 위함이죠. 이 또한 초등수학의 정체성의 하나인 정확하지도 엄밀하지도 않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예라고 생각합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삼각형의 내각의 합을 나타내는 글입니다. 이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어렵지 않으니까요. 교과서 장면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이 초등학교에서는 삼각형의 내각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 세 꼭지점을 오리죠. 그 다음에 다시 그것들을 이렇게 붙여보면은 편각이 되겠죠. 이해가시죠? 편각을 하니까 그래서 180도이다. 따라서 삼각형의 180도. 이게 우리가 추론이라는 것은 전제로부터 결론을 이끌어낸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전제죠. 전제. 그 다음에 이게 결론이죠. 결론. 이해하셨습니까? 다음, 이것은 중학교 수학입니다. 자, 선분 AB와 선분 BD가 평행하다고 하자. 이게 뭐예요? 이게 전제죠. 전제. 그럼 전제면 평행하면 뭐예요? 평행선의 성질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전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추론 과정을 거쳐서, 즉 평행선의 성질, 동익각과 억각의 크기를 이용한 이런 선행 지식이 있어야 하는 거죠. 선행 지식. 그래서 이러한 똑같은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 이게 연역적 추론입니다. 이것은 귀납. 여기서 말한 것이 이것은 귀납. 이것은 연역이 되겠습니다. 이런 동일한 결론에 대해서 전제가 어때요? 이것은 아이들의 구체적인 경험 자체가 곧 전제가 되겠죠. 여기서의 전제는요, 그렇죠, 평행선의 성질이라는 선행 지식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단계에 있는 아이들, 4학년 아이들한테 이러한 전제를 사용해서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임을 보일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이 그림은 연역적 추론과 기납적 추론의 특징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라고 보시면 되고, 초등학교 수학이 연역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다, 대부분 연역적이지 않다라는 저의 주장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수학의 정체성 중에 하나는 연역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 또 제가 이렇게 글로 써놨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이쪽 구만 읽어보면, 선행 지식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연역적이지 않다.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임을 가시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초등학생들에게는 매우 더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따라서 엄밀하지 않고 연역적이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도출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초등수학의 정체성, 지금까지 논의를 한번 간단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요약해 보면, 먼저
어떤 수학 개념의 경우 그 개념의 외연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있다. 그런 예가 있었죠. 각기둥, 직각기둥도 있고 빗각기둥도 있었으나 그것을 직각기둥만 사용하고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빼먹었네요. 다각형도 그랬죠. 다각형. 볼록다각형도 있고 볼록다각형도 있고 오목다각형도 있었는데 의도적으로 볼록다각형만 사용했죠. 의도적으로 외연을 축소해요. 정확하여 정확하지 않아요. 정확하지도 않고 엄밀하지도 않다. 두 번째, 어떤 수학 개념의 경우 실제로 그 개념이 외연에 포함되지 않은 것까지를 의미하도록 방임해 두었다는 거죠. 평면도형 등 다각형을 예로 두면 다각형의 학문적 정의는 내부를 포함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더욱더 친숙하고 그들의 발달 수준에 맞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내부를 포함한 삼각형까지도 의도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다음 세 번째, 비연역적이다. 이 부분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특히 삼각형 세 내각의 크기의 합, 그렇죠? 그 전제가 아이들 구체적인 경험일 뿐 선행 지식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연역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수학은 정확하지도 엄밀하지도 연역적으로 제시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제가 모두에 주장했던 초등수학은 정확하지도 가설은 정당하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